아, 뒤집히진 않겠지 자동차가. 아 진짜 불안하다. 핸들 돌리기가 불안하네. 진짜.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 최고 출력은 100마력, 최대 토크는 17kgm 정도 되거든요. 일단 출력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된 모델은 일단 이런 시내에서는 답답함을 크게 주진 않습니다. 배뉴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1.6L 엔진과 무단 변속기 조합이 사실은 지금 모델보다는 조금 더 경쾌해요. 터보차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력면에서 엄청나게 월등하거나 우월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캐스퍼가 워낙 가벼워요. 체구가 작고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풀옵션과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임에도 무게가 1060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어서 1.0L 터보 엔진으로도 뭐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순발력은 좋습니다. 낮은 속도에서의 순발력은 꽤 좋은 편이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도 있어요. 주행 모드가 경차치고는 굉장히 다채로운 편입니다. 네, 물론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뀐다 정도? 실질적으로 엔진이 더 많은 힘을 쏟고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거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큰 편으로 변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계기판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를 쓴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테두리가 또 하나 생기기도 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캐스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디테일하네요.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아날로그 계기판의 그 원형 계기판으로는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고 색상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차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캐스퍼는 중간에 유통 단계를 없애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판매 방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 그만큼 판매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니까요. 근데 문제는 좋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캐스퍼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 말로는 직접적인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자동차예요. 현대차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차란 말이에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보다 광주 공장의 인건비가 더 저렴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도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캐스퍼는 비싸요. 풀옵션을 가정하고 이 가격이면 다른 차를 살 수 있다는 가정이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배뉴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캐스퍼 풀옵션 그리고 캐스퍼보다 조금 더 큰 배뉴 풀옵션을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200만원도 안 나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거진 같은 세그먼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혹은 기아차, 현대차의 같은 세그먼트 형제차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캐스퍼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38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차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캐스퍼의 장점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자동차거든요. 이 시트를 전부 다 접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인테리어 소재도 이 차와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후지거든요. 깡통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렌터카나 카쉐어링으로 쓰기에도 많이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던 트림 이상부터 현대차가 강조하는 캐스퍼의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없죠. 하지만 경차가 꼭 저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작지만 갖춘 게 충분하고 납득이 되면 뭐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2천만원 가까이 하는 캐스퍼를 타면서도 어쨌든 경차니까 경차 혜택을 전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2천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할부나 뭐 장기 렌트, 리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텐데 할부로 모닝, 레이, 스파크 이들과 내는 돈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떠안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동일한 혜택을 받으니까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뉴랑도 비교했지만 일단 초기 모델에도 풀옵션에는 이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를 전부 접을 수 있고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없어요.
그 다음은 베뉴가 전부 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베뉴는 현대차가 직접 울산 공장에서 만듭니다. 현대차가 거의 20년 만에 경차 시장에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캐스퍼는 약간 애매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차가 경차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캐스퍼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도 새로 만들고 파워트레인도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전부 예전에 쓰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닝 터보에도 터보 엔진과 CVT 변속기 최신 것이 들어갔었는데, 이 캐스퍼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터보 엔진과 4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나스카 레이스카도 아니고 이제 4단 변속기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CVT 변속기를 장착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스퍼란 모델이 엄청난 가속 성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변속기의 직결감을 요구하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속도가 높아지면 되고 연료 효율이 더 중요할 텐데 4단 변속기를 넣은 거는 살짝 의아하기도 합니다. 시속 80km 정도에서는 2000rpm을 유지합니다. 생각보다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는 편은 아니네요. 시속 80km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리기 위해 가속을 할 때 거의 5000rpm 이상까지 회전수를 끌어올리네요. 근데 확실히 고속으로 달릴 때는 힘도 부족하고 반응도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눌러! 엔진! 자, 몇 초 있다가 회전수가 올라가나 볼까? 지금 시속 80km를 넘었고요. 추월하고 싶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 1.5초 정도. 다시 한번 1.5에서 한 2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100마력이나 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억지로라도 속도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가, 방향을 틀었을 때 휘청이지 않을 것인가가 더 걱정이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캐스퍼가 더 얇아요. 확실히 경차는 경차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는 전고가 낮아서 차가 실제로 얇지만 차가 홀쭉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레이도 홀쭉하지만 레이는 애초에 각지고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얇음이 티가 잘 안 나는데 캐스퍼는 유독 자동차가 홀쭉하게 느껴져요. BMW i3 느낌도 나는데 i3보다는 차체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일단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해요. 캐스퍼는 바퀴도 얇고 홀쭉하고 위로도 높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에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신뢰감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모름지기 자동차는 넓고 낮아야 되는데 캐스퍼는 경차 규격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존재. 경락계, 네, 경락계. 경차 규격이 낳은 괴물, 경락계. 레이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이는 그래도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차체가 꺾여 있는 구석이 없잖아요. 마치 미니밴처럼 허리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그나마 보기에 어색하지 않은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경차 규격 안에서 SUV임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도 많이 적용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레이보다도 어찌 보면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답지 않게 약간 스티어링의 유격도 느껴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 중간에 도로 이음새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나갑니다. 도로 이음새에서 앞바퀴가 지나고 뒷바퀴가 지나갈 쯤에 한번 요동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봤거든요. 급브레이크까지도 아니고 하중이 크게 움직일 때까지 브레이크를 잡아봤는데 중심도 많이 흔들려요. 이제 불안하다. 핸들 돌리기가 불안하네. 휠베이스는 굉장히 짧은데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하중 이동이 격하게 일어날 때는 그걸 전혀 커버해주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인 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많을 거고, 캐스퍼는 엔지니어링보다 디자인이 더 앞선 자동차이기 때문에 살짝 손해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 엄청 잘 만들거든요. 주행 성능, 디자인, 소재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특수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즘 잘하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흐릿해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은 출력 부분인데, 베뉴보다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경쾌하고 엔진의 반응은 느리긴 하지만 계속 밟고 있으면 속도는 높아집니다. 연비도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위주긴 하지만 리터당 16km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별도 에코 모드는 없거든요. 아마 지금보다 더 부드럽게 달리면 연비는 소폭 더 우수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할인되고 주차비 할인되고 여러가지 경차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동차가 조용해요. 겉에서 보거나 실내에서 보거나 좀 엉성할 것 같은데 경차 치고는 외부 소음 억제를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아반떼 수준은 아니고 액센트 정도의 방음 능력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차임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다. 뭔가 여기 있을만 한데 별도의 TWIX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경차 혜택 외에도 SUV임을 강조하고 SUV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캐스퍼의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일단 시트가 다 접혀요. 운전석 시트까지도 평평하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다른 브랜드들이 운전석을 접을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박이란 엄청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접히면 이 차에서 두 명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양쪽 모두 접혀서 두 명이 차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운전석 시트는 헤드레스트를 뺀 다음에 접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트림에서는 접지도 못합니다. 접을 수 있는 모델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접어서 체결까지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틈을 최소화 시켜 놓고 두꺼운 매트를 깔아 놓으면 한 싱글 침대 정도 되는 공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렁크까지 평평하면 좋을 텐데 트렁크는 짐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시트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박스 정도 깔아 놓으면 이 트렁크 공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 슬라이딩도 되기 때문에 다리 공간 확보도 꽤 좋은 편이거든요. 레이 같은 모델은 애초에 공간 활용에 극대화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는 뒷좌석도 엄청나게 넓은데 캐스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 등받이까지도 큰 폭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까지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공간 활용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경차임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 경차임에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한다, 경차임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다, 그리고 경차임에도 차선 이탈 보조,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적용됐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캐스퍼는 광주에서만 생산되는 모델이고요. 네, 여기서 생산된 모델이 일부 국가에 수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연간 10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하고요. 캐스퍼를 베이스로 하는 전기차 같은 것도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근 20년 만에 경차 시장에 돌아왔는데 역사가 다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1세대 모델이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